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면 8만전자 가고 9만전자 갈 것 같은가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고가인 15만원 정도를 달성할 것 같은가요? 그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내용을 토대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많이 오른 이 종목이 잡주가 아닙니다. 그쵸? 코스닥 테마주도 아니에요. 그쵸?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세력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하루 거래가 어마어마하고 그 부분을 다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상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 내용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그쵸? 기술적으로 역헤드앤숄더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상승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적이 어땠을까요?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그쵸?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니까 이 내용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계속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왜 주가는 강해졌을까요?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그럼 우리가 강세 구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가를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쵸?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들, 자,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기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는 목표가 8만전자다.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그쵸? 여기 뭐라 그랬나요? 보세요. 하이투자증권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당분간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상대적 안정성은 높다. 그쵸? 자, 그러면서 하이투자증권은 당분간 주가가 단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인 안정성이 높다. 그죠? 방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거고, 여기도 보면, 자, 보세요. D램, 낸드 부분 출하량 증가와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에 따라서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 적자는 3조 8천억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축소되고 D램 부분은 흑자 전환된다고 전망했다. 그쵸?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쵸? 어차피 최악의 상황을 거쳐와서 주가는 상승한 이후고 하이닉스는 적자 구간에서 이미 신고가를 달성한 상태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닥을 확인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건 추적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 추적하는 종목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이닉스의 바닥이 잡혔다. 삼성전자의 바닥이 잡혔다. 그랬을 때, 그쵸? 한미반도체는 신고가를 먼저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라는 겁니다. 자, 상승세를 보이는 폭도 삼성전자가, 그쵸? 5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아직도 7만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 최소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딱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지만 안전하고 많이 넣기 위해서는, 즉 투입 금액을 많이 넣어야 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믿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쵸?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황을 체크를 하자.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한 이유가, 그쵸? 하이닉스의 실적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 과연 삼성전자일까? 아니면 한미반도체 또는 ISC, 그쵸? ISC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쵸? 최근에 리노공업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자, 보세요.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럼 실적 볼까요? 제가 잡주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리노공업 어떻습니까? 이익률 보세요. 이게 상장사의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을 법한 그 수치라고 보이십니까? 영업이익률이 38%, 41%, 42% 이래요. 올해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40%입니다. 40.93%. 이거는 애초에, 그쵸?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내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고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체 불가능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쵸?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11월 28일 날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8시 51분. 그쵸? 장시작 전에 들어갑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쵸? 오늘 하루에 5.7%.
그쵸? 물론 시가 대비해서 1.8%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한 4% 정도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오늘 요 내용이 그쵸? 제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유자들은 보유하되 11만 이하에서 매수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어떻게 끝났나요? 그쵸? 6%대 상승 마감했다.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몇 프로 떴나요? 그쵸? 물론 저도 저가에 못 잡았지만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2% 상승이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 내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이건 오타예요. 아침에 흔드는데 끝난 시세 아니다. 저놈도 매수 예정이다. 요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쭉 가다가 리노공업, 어제 못 사서 아쉬운 리노공업, 어제 올랐거든요. 한 10% 정도. 오늘 떨어지면 좋다. 매수 예정. 그래갖고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이 가격에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 보이시나요? 쓸어 담아라. 조정 구간에 쓸어 담자. 쭉 내용 보면 마지막에 제가 매수를 합니다. 자, 2시 38분 오후에 리노공업 시장가 매수.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리노공업 그냥 올려서 잡자. 내년 1월까지 반도체 강세. 내가 사라고 하는 건 그냥 사면 된다. 이유는 제가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세를 보고 반도체를 공략한다. 다른 종목 볼까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쵸? 요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쵸? 그러기 위해서 뭐가 갖춰져야 되나요? 테슬라. 그쵸? 판매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양극재가 있는데 셀업체가 없으면 얘네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찾자. 저는 그 베이스를 찾지 않는 주식 투자자가 하루 종일 뭐 단타 치다가 손절하고 몇 프로 빠지면 손절해라,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엄한 쪽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매매하는데 어렵고, 그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입장하세요. 여기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고 딱 요거 리노공업, 그쵸? 오늘 매수한 이유,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생각해 보세요. HBM이 많이 나가요. 그럼 뭐가 많이 팔리죠? GPU가 많이 나가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ARM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쵸? TSMC 쪽에 일거리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형주를 토대로 우리가 중급 종목들을 매매하자. 근데 그 중급 종목들의 이익률이 적을 때 20%, 많을 때 30%, 40%씩 된다. 근데 이 가격을 확인하는 건 철저하게 대형주 베이스로 가자. 반도체는 그렇게 보는 거고, 다른 종목들도 대형주가 있는 쪽은 대형주를 베이스로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자, 제가 여기까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 11월 23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쵸? 여기는 반도체 종목이고, AD 테크놀로지 26,700원에 올려서 매수하겠다. 그냥 올려서 매수하라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 한미반도체, 그쵸? 6월 2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ISC 매도하고 한미반도체로 이동하자. 6월 2일 날 나온 내용이에요. 6월 2일 날.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베이스로 따지는 방법을 배우세요. 모르겠으면 배우세요. 그리고 제가 사라 그러면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집중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프로 소통방에 들어와서, 그쵸?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세요. 모든 분들이 정말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장 방법인데,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그렇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쵸?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그냥 좋은 겁니다. 왜? 저는 예측을 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좋잖아요. 실적을 보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미래 실적을 봅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내년까지, 내년 한 1월, 2월 그 정도까지 못해도 한 50%, 70%씩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고, 필요한 내용, 자, 상단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나 참여, 그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